다시 얼어붙은 날이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정말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번 미끄러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대신 깨어나게도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서윤입니다. 55살.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고 있었죠. 아침 6시면 일어나 부엌 불부터 켰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놓고 손님들 식사가 끝나면 그릇을 치우고 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하루가 다 가도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긴 했지만 남편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낯설어진 지는 오래였죠.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계절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식탁에 함께 앉는 일도 드물었어요. 말을 해도 생활비 얘기, 돈 얘기, 불평뿐이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사랑도 아닌 그냥 버티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제 얼굴엔 세월이 있었지만 아직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돌보면, 조금만 웃으면 괜찮아질 수도 있는 얼굴. 그런데 저는 그 얼굴을 너무 오래 외면하고 살았어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기대도 이미 접어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완전히 죽지는 않나 봐요.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한 달 예약 손님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민준. 조용한 말투에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첫인상은 단정하다. 그 말이 가장 잘 어울렸죠.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는데 이상하게 위압감보다 차분한 안정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는 짐을 들고 들어오며 작게 웃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방을 안내해드리고 내려왔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2층 복도를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그때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민준 씨는 늘 인사를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별것 아닌 말인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얼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사람다운 대접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아침 햇살에 녹았다가 그늘진 뒷계단에서 다시 얼어붙은 날, 저는 객실 이불을 빨려고 무거운 빨랫감을 안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좁고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3번째 계단에서 발이 그대로 미끄러졌죠. 몸이 뒤로 크게 쏠렸고 순간적으로 아, 이제 크게 다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제 허리를 강하게 받쳐줬습니다. 위험합니다. 민준 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의 팔에 기대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너무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죠. 괜찮으세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다친 건 아닌데 가슴이 너무 크게 뛰더라고요. 그 순간 이후로 저는 민준 씨를 피하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피하는 척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내려오면 괜히 부엌으로 들어가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죠. 그런데 민준 씨도 저를 의식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시선이 마주치면 먼저 피했습니다. 그 어색한 공기가
며칠이나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이라 식당이 조용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식탁 한쪽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날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물기를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왜 죄송해요? 도와주신 건데요. 그래도 불편하셨을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게 느껴져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진심으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조금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혼자였고 저는 혼자가 아니면서도 늘 혼자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많이 지쳐 보이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표정을 보고 그걸 알아차린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오래 지쳤어요. 그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분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방에 올라가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빗고 입술에 색이 거의 없는 립밤도 발라봤죠. 누가 보라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자신에게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옷도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식사도 조금 더 정성껏 차렸어요. 민준 씨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내 변화를 봐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더라고요.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침엔 날씨 얘기, 저녁엔 일상 얘기, 가끔은 마을 입구에서 사온 간식을 그가 제게 건네기도 했죠. 이거 하나 더 샀습니다. 같이 드세요. 정말 별것 아닌데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해질수록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늘고 표정이 달라지고 화장을 아주 옅게나마 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보더군요. 왜 요즘 달라졌냐?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 처음엔 비웃듯 말했고 나중엔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제 마음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취한 손님 한 명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어요. 억지를 부리고 괜한 트집을 잡고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이쯤 하시죠. 조용한 말투였는데 이상하게 단호했습니다. 그 손님은 더 말하지 못했고 상황은 금방 정리됐죠. 다른 사람들 눈엔 별일 아닐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겐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에 서준다는 게 그렇게 큰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 정리를 마치고 나서도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민준 씨에게 차 한잔 하자고 했어요. 술이 아니라 따뜻한 차였습니다. 너무 흔들리는 밤에는 오히려 맑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주 앉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왜 혼자 지내게 되었는지, 저는 왜 이렇게 오래 제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민준 씨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걸요. 일은 잘 풀려도 관계는 늘 서툴렀고 오해받는 일이 많아서 점점 마음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말했죠.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는 제 말을 한참 듣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난 사람 눈빛은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눈빛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아주 크게 운 것도 아니고 소리 내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처럼 울었죠.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쪽으로 따뜻한 찻잔을 조용히 밀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음은 더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선은 분명 있었지만 감정은 이미 그 선 앞까지 와 있었죠. 그러나 행복은 늘 조용히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의심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집안엔 늘 긴장이 감돌았죠.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를 만나서가 아니라 나를 더 잃기 전에 여기서 멈춰야겠다고요. 이혼. 그 단어를 처음 입 밖에 꺼낸 날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더 서러웠어요. 늘 그렇게 제 두려움을 확인시키며 저를 제자리에 묶어두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오래된 갈등은 겉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으니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제 감정을 인정하는 일부터가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괜한 희망을 품은 걸까? 그때 민준 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다 말했어요. 상담을 받고 온 일, 겁이 나는 마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까지. 그는 조용히 다 듣고 나서 잠시 망설이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분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민박집 정리를 고민 중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걸 들었다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숨겨둔 장부와 서류들이 드러났어요. 민박집 운영비 일부가 제가 모르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제 이름으로 남겨둔 줄 알았던 준비금도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고 이상하리만큼 차분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고 있던 게 아니라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구나. 민준 씨는 더 이상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 계속 지켜만 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바로 세웠습니다. 누군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보게 해준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이대로 잃고 끝날 수는 없겠다는 마음. 정말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 뒤로는 빠르게 흘렀습니다. 상담을 다시 받고 서류를 정리하고 민박집 명의와 운영 내역을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고 끝까지 저를 탓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오래된 결혼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시선, 쓸데없는 소문, 뒤늦은 수군거림.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막상 내 삶을 되찾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민박집은 제 이름으로 다시 정리했고 낡은 간판도 바꿨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새 간판을 달던 날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시작 같아서요. 민준 씨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나서지도 않았고 억지로 뭔가를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순간마다 정확히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저는 누가 저를 좋아해 준다고 해도 쉽게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준 씨는 큰 말보다 작은 행동으로 그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식사 전엔 앞치마를 챙겨주고 비 오는 날엔 미리 현관 매트를 정리해두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려주는 사람.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 신뢰가 되더군요. 어느 날 마당 데크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는 좋아한다고 말해도 되죠. 저는 웃다가 울 뻔했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정말 오래요.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만난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잊고 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라는 걸요. 민준 씨는 제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은 그 사람을 만난 일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반전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순간이 아니라 마침내 저 자신을 불쌍하게만 보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피해자처럼 사는 걸 멈췄고 이제라도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55에 시작한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표정이 달라졌고 걸음이 달라졌고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먼저 말할 정도였어요. 사장님, 요즘 참 좋아 보이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좀 제 얼굴로 살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날 얼어붙은 계단에서 정말 넘어졌다면 어땠을까? 아마 다치고 말았겠죠. 그런데 저는 넘어지는 대신 붙잡혔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삶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어요. 늦은 게 아닙니다. 오래 멈춰 있었을 뿐이에요. 얼어있던 시간도 다시 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번의 미끄러짐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